네. 자, 여러분 이제 이제 문제풀이 1강 또 시작을 해야죠.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찍습니다. 이런 말은 아까 앞에 강의에서 했으니까 앞에 강의 좀 들으시고 못 들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8주 정도로 해서 교재가 끝나게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11주 정도 수업을 그러니까 한 주 더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더 해서 뭐 또 하고 있냐, 현주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예를 들어 융 지문 좀 하고 융하고 다음에 이제 이제 전후 이념 소설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금방울전 뒤쪽 이야기 하다 보면 끝나고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OLED에 대한 거하고 앞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저작물에 대해서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2차 저작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를 하나 더 아니면 제가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모의고사 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강의를 그렇게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좀 수준을 높여서 고등학교 2학년 거 정도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함께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거 풀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 해야겠어요? 아니지,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부터 볼래요? 멧돼지 이야기 할래? 아니면은 멧돼지 할래? 금방울 할래? 오늘은 비문학 할래? 자, 금방울 아니면은 돼지. 자, 일단 멧돼지부터 할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멧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멧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던 거를 좀 찍어왔거든요.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다 찍어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대 문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60년대. 자, 오늘은 그래서 현대소설에서는 1960년대 문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1970년대는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노새 두 마리 하면서 70년대 문학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현대문학의 흐름에 있어서 그것도 좀 이야기해 줄게요. 현대문학사의 흐름, 일제강점기 이후의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좀 언급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 문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좀 오늘은 이 강의에서 개념으로 현대문학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줄게요. 알겠죠? 현대문학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개화기라고 하죠. 이 개화기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1800, 이제 60년부터 시작해서 1800, 개화기를 여기까지 합시다. 아예 그냥 1910년까지를 여러분 잡을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개화기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새로운 문물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가치관이 혼란이 있던 시기예요. 그럼 이 전까지는 우리는 무슨 소설? 개화기 전까지는 고전소설. 그리고 나서 개화기부터 여러분 이제 현대소설은 아니고 뭔가 현대소설과 개화기 이전, 그러니까 개화기 소설에 좀 특이한 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화기에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통과 현대의 대립이 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통과 현대의 대립이 이게 주제의식이야.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통은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고요. 이 현대 혹은 여러분 근대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여러분 세련되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현대, 근대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갈래가 하나 등장하는데, 갈래가 뭐냐면 여러분 신소설입니다. 고전소설과 대립되는 신소설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돼. 여기서의 내용의식이 바로 이거야. 전통과 현대의 대립이에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이인재
김인직이라고 하는 사람의 김인직은 아니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인직이라는 사람의 여러분 혈의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한 여자가 원래는 가정의 입장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막 되게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다가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삼각관계가 있거든. 여자애가 삼각관계야. 자, 삼각관계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옛날에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삼각관계의 관계에서 이 기존에 결혼했던 사람을 버리고 이제 뭐 새로운 사람과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 여러분 민중개화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그 한마디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좀 깨운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뭐다? 바로 개화기 소설입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민중개화 이거 맞나? 이거 무정이랑 내가 헷갈린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런 내용을 다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기. 여러분 어떤 시기? 일제 강점기 문학으로 들어가게 되죠. 됐습니까? 여러분 1910년대부터 여러분 1930년대까지 일단은 잡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근데 1910년이라고 보면 안 되고 1916년 정도 아니면 1920년도라고 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유는 뭘까?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작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왜 안 나올까? 일본이 어떤 통치를 써요? 무단 통치를 쓰잖아. 그치? 자,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안 나와요. 아예 문학이. 억압되어 있어요. 억압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1920년대 빵 하면서 이제 막 풀어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문학의 계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의 대표적인 문학의 경향은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사실주의 문학이에요. 사실주의 문학.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반영하는 거야? 사실주의는 뭘 반영할까?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기, 현실에 이제 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되게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지식인이 이제 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많이 그립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바로 운수 좋은 날 알아요? 네, 운수 좋은 날 알아요? 자, 여러분 운수 좋은 날 같은 작품이 1920년대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사례야.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소설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낭만주의 소설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살짝 골 때려요. 얘들아, 낭만주의 사설이 골 때려. 여러분 낭만주의가 뭐야? 혹시 배운 적 있니? 낭만주의가 뭐야? 배운 적 있을까? 낭만주의. 언제 배웠니? 음악에서 배웠어. 어떻게? 맞아. 그거 말해봐. 어떤 거야? 낭만주의의 문예사조가 어떤 거야? 아름다움을 추구해. 아름다움을 추구해. 낭만주의는 뭘 추구한다? 아름다움. 근데 이 낭만주의는 뭐에 대한 아름다움일까? 아니, 악에 의한 아름다움이에요. 한마디로 악에 대한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아름다우시다는 거야. 악마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왜 악마의 아름다움입니까? 왜 악마의 아름다움입니까? 3.1운동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그 우울함을 여기다 다 풀어버립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광화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자, 여러분 광염 소나타라고 있어. 자, 여러분 광염 소나타. 여러분 미칠 광해 화염염이야. 미친 불타는 노래의 소나타라는 거예요. 제 차가 소나타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데 지금 불태우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광염 소나타는 어떤 노래, 어떤 음악인지 아세요?
어떤 소설인 줄 아세요? 한 유명한 음악 작가가 있어요. 얘는요, 살인을 하고 불을 질러야 아름다운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불을 보면서 작품 활동을 해요. 겁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자, 어떤 게 있냐면은 광염 소나타, 다음에 어떤 게 있냐, 광화사도 있어요. 광화사. 미친 소설이야, 그것도. 화가야. 불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 겁나 잘 그려.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배따라기. 자, 이 배따라기는 노래에 대한, 배따라기라고 해서 이게 세 개 다 김동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여러분 이 배따라기라고 하는 작품도 골 때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자기 형이랑 형수가 있었는데, 형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 형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떡을 이제 형수가 먹다가 형수 목에 떡이 걸린 거야. 그래서 하임리히법을 이렇게 해주고 있었어. 근데 하임리히법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딱 남편이 들어오고 와서 본 거야. 둘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일 듯이 그렇게 쳐다갑니다. 죽일 듯이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형이. 그러니까 아내는 어땠을까? 그 형의 아내는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물에 빠져 죽어버려. 그리고 형은 나중에 형은 떠돌아. 형은 떠돌고 나도 떠돌아. 그리고 결국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 형은 절망하면서 또 떠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그 동생이 이제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한 형제의 비극적인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 이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기에 되게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써요. 이해 갑니까? 되게 좀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사실주의에서는 내가 아까 말했죠. 지식인의 고뇌도 있다고. 지식인의 고뇌.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만 더 하자. 여러분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주의 소설은 이게 또 그 생태 환경적인 소설이 아니야. 이게 생태 환경적인 소설이 아니라 이 자연주의 소설이 뭐냐면요. 한 순수한 사람이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냐에 대해서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자, 원래 한 여자가 있었어. 한 여자는 되게 순수한 처녀였어. 근데 노동을 하러 간 거야. 노동을 하러 갔는데 어떤 몇몇 여자들은 일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야. 왜 전현들은 돈을 많이 벌지? 하고 그 여자애들이 뭐 하는지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또 감독관들하고 하임리히법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살짝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받아. 여기서 얘가 매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쓰레기 같은 년들 하는데 한번 해보니까 편하거든. 자기도 이제 돈을 안 버는 역할이 된 거야.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겠냐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 먹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이제 붙어 먹는데 그 돈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선 결혼을 안 해줘. 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빡쳐가지고 낯을 들고 그 여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가 목을 꺾어버려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살인죄잖아. 그리고 그 아빠가 이제 이 아빠가 등장하는데 이 아까 이 죽은 여자의 아빠가 등장하는데 이 중국인한테 돈을 엄청 받고 자연사로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 순수한 처녀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지는지 과학적으로 탐구한 소설이 뭐다? 자연주의 소설의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이에요. 감자. 자,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에서 30년대 여러분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죠? 자, 여러분 사실주의야. 이때 베이스는 사실주의인데 이때 낭만주의, 뭔가 악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소설도 나오면서 뭔가 감자와 같은 자연주의 소설도 등장하기 시작해. 됐어요? 이러면서 뭐가 발달할까? 소설의 형식이 겁나 발달해요. 소설의 형식이라든지 시점이 많이 발달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30년대가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언급하고 가자. 1925년부터 1930년대까지 아주 중요한 걸 내가 깜빡 잊고 안 넘어갈 뻔했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올까?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얘들아, 사회주의 나쁜 거 아니야? 사회주의 나쁜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냥 독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 공산주의랑 좀 다른 거야. 알겠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는 독재잖아. 그치? 그건 김일성만 하는 거야. 알겠지? 걔네들이랑 좀 원래 공산주의는 좀 달라. 자, 그런 이념들이 들어오니까 자,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 여기에 뭔가 사회주의 소설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노동자들이 등장해. 노동자. 근데 노동자가 일을 해. 근데 일이 돼? 안 돼? 안 돼.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가난해져.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혁명을 하자까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뭔가 읽어봤는데 뭔가 뭐 걸기대회를 한다든지 걸기대회를 하면서 뭔가 노동자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사회를 뭔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대충 그러면 이게 사회주의적인 소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뭐랑 관련 있어? 사실주의랑 관련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여러분 1930년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 1930년대부터 45년대 문화. 여러분 이 당시에 내가 현실을 다룰 수 있다고 했어? 못 다룬다고 했어? 못 다룬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제시해? 현실을 그쵸, 피상적으로 제시하고 어떻게? 파편화해서 제시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이제 중요한 개념 들어갑니다. 파편화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러분 모더니즘이 들어가요.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소설이 등장합니다. 이상의 작품들이 그렇고 박태원의 작품들이 그래요. 자, 모더니즘 파편화해서 제시하는 거 이상과 박태원. 자, 그리고 여러분 저거 하면 이 신경영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기영 고향. 다음에 여러분 최서의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이 정도 나와. 최서의 탈출기.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자, 다음에 그냥 여러분 그냥 이야기 듣듯이 스토리텔링 하고 있으니까 쭉 들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현실을 피상적으로 제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석의 수라 같은 게 해당하고, 다음에 여러분 파편화가 이제 됨으로써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다음에 여러분 해학과 풍자가 나와. 해학 소설, 여러분 풍자 소설이 나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 그 채만식 알아요? 채만식의 이상한 선생님 같은 거. 채만식 소설이 그래. 채만식 소설. 탕류 같은 거. 자, 이런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해학과 풍자에 대한 소설들이 등장해.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게 있더라? 자, 파편화, 피상적, 해학과 풍자.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하소설이라고 해서 이 전통적인 거에 대해서 쓰기 시작해. 전통적인 거. 자, 다음에 이제 대하소설도 등장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친일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을 피상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여러분 해학풍자 이 정도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뭐가 됩니까? 1945년부터 몇 년도? 1950년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무슨 시기라고 할까? 바로 해방기 문학이에요. 이 시기 되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은 어떻게 찾아왔어? 누가 가져다 준 거야? 원자폭탄이 가져다 준 거죠. 원자폭탄이 가져다 준 해방이야.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독립하지 못했어. 왜? 며칠 남겨두고 미국이 일본이 그렇게 빨리 항복할지 누구도 생각 못했어. 심지어 미국도. 그래서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해방기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경향. 혼란한 시대, 현실, 제시. 자,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 현실을 그대로 제시하는 거야. 그 당시에 혼란하니까.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뭐? 자기 반성에 대한 작품들이 등장해요. 뭐에 대한 자기 반성일까? 친일에 대한 자기 반성에 대한 소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뭐더라? 이 친일에 대한 이 자기 반성에 대한 소설은 바로, 이름이 있었는데, 민족의 죄인.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 자, 다음에, 여러분, 혼란한 시대 현실 제시하는 거. 여러분, 이거 채만식의, 이 사람 많이 써요. 미스터 방. 자, 다음에,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제시. 이런 작품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 당시 현실이 이래. 남쪽은 이러고 북쪽은 이래. 근데 나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야? 북쪽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소설이 있어. 바로 이태준의 해방전후. 네. 여러분, 이런 작품들이 나와. 아니면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게 될 수 있어? 이상한 선생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 왜? 그 당시에 막 계속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기 반성의 문학도 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입장도 제시하고 혼란한 시대 현실을 제시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소설들이 등장하냐면 1950년대에 가면서, 근데 이제 갑자기, 자, 여러분, 1950년부터 1960년대. 여러분, 이제 많이 왔죠? 여러분,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더 가면 어디야? 예,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개만 더 보면 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보면 돼. 근데 거의 비슷해. 얘들아, 일단은 1950년대부터 60년대야.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여러분, 전후문학입니다. 자, 여러분, 전후문학.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오케이. 첫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여러분 참상과 비극을 제시해. 비극.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비극을 제시하는 소설들이 있어.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실존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실존주의 소설. 여러분,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개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린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줘야 되지. 여러분, 자, 전쟁 상황에서 호준이하고, 여기, 누구냐, 이거. 현준이가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산속에서 만났어. 어떻게 할 거야? 네, 왜요? 제가 쓸 줄 모르잖아. 그냥 쏘는 거, 일단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쏘는 거잖아. 그치? 인간적이야, 비인간적이야? 비인간적이지. 그래서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이 비극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수지야! 강의 볼 거지? 죽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실존주의, 선우이의 불꽃인가? 선우이의 불꽃인가 그렇던데. 그 유명한 작품이 있었는데, 오상원의 유해인가? 우리 이걸로 합시다. 오상원의 유해로 갑시다. 오상원의 유해. 그리고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나 비극은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비극 그리고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제 쓰기도 하지만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알기만 해주세요. 그냥 딱 보고만 체크 보고만 넘어가. 후기 모더니즘.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이거 좀 중요합니다. 순수 소설. 여러분 현실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관련 없는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설, 이 현실과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운명론적 사고를 강조해. 이 운명론적 사고를 강조하는 작품들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멋대로 살아야 된다?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순수소설인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김동리의 역마 같은 거. 이런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는 이래요. 50에서 60년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이 아이젠하워 이 멧돼지 이야기를 이 메시지인지 멧돼지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문학에서 나오는 경향인데 이때는 여러분 좀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자, 196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 자, 이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니? 1960년에 뭐가 일어나? 역사의식을 가집시다.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냐면 우리는 자유체험을 합니다. 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껴? 근데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누가 등장해요? 5월 16. 누가 등장해? 그렇죠. 프레지던트 박이 등장하잖아. 박정희가 등장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체험했는데 박이 또 독재 시작했다. 독재 끝났다. 바로 독재 시작했다. 독재 끝났다. 독재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간 거라고. 얼마나 짜증나겠냐. 독재 야, 이승만이 몇 년 헤쳐먹었냐. 이승만이 한 10년 이상 헤쳐먹어가지고, 이승만 드디어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등장했다니까? 미쳐버리죠. 미쳐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비극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이제부터는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떤 문학이 등장하냐면, 전쟁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전쟁의 본질 탐구. 이게 무슨 말일까? 전쟁의 본질 탐구.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어디서 찾아? 원인을 이념 대립에서 찾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을 이념 대립에서 찾는다. 그럼 여러분 이 원인을 이념 대립에서 찾는 소설이 뭐가 있냐? 윤은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윤은길의 여러분 윤은길의 장마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장마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대립이 좀 심했다.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그런 소설이고요. 자,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사라져가는 전통과 어떻게 보면은 풍습에 대한 아쉬움이 등장하고 마지막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순수소설 황순원 소설이 이제 이때 나옵니다. 황순원 김동리의 역마는 좀 이제 해방기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좀 다루어 봤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전쟁에 대한 관점이 좀 중요해요. 우리는 한국 전쟁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비극, 손창섭의 비 오는 날 같은 거 아니면 실존주의, 오상원의 유해화 같은 걸로 갔다면 이제는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해. 70년대는 어떻게 될까? 본질 탐구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 라는 관점으로 가요. 70년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여기 60년대까지 좀 끊을게요. 60년대까지 끊고 아이젠하워 멧돼지를 보도록 합시다. 5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 때는 뭐부터 보라고 했죠? 보기부터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기 한번 봅시다. 자,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자, 안 돼. 자, 창건이 형은 걸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가 결국 몰락 하게 되는 창건이 형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 자, 그리고 걸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서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뭐예요? 자, 희화화 체크하시고, 다음에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거 체크. 창건이 형은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의 편승 됐습니까? 그리고 권력층의 이용 체크, 그리고 몰락 체크, 그리고 창건이 형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 체크.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창건이 형을 어떻게 봐?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근데 나는 어떤 입장이야? 나는 어려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언제 알려줬어요? 우리 노새 2마리 하면서 어린 서술자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죠? 그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 서술자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걸구대회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30마리씩이나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멧돼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뭘 보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MESSAGE.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읽은 거야? 메시지를 읽은 거야, 이렇게. 근데 애새끼들이 이거 뭘로 들은 거야? 애새끼 입장에서 메시지를 모르잖아. 얘들아, 우리 일본어 같은 거 처음에 배우면 모르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새끼가 메시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내자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야? 얘는 뭐라 생각하는 거야? 멧돼지를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꿀꿀이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어린애 입장에서는 이해 가냐? 안 가잖아. 아니 씨발 왜 미국 대통령한테 멧돼지를 보내지?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자.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한테도 보내. 아니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시겠다. 여러분 얘는 진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린 소수자의 특성. 자,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간 오래 지나지 않아 나라 안의 메시지는 깡그리 말라. 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육고기나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의 서양 부자 나라의 지제 높은 양반들에게 툭 하면은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어떤 모양으로 보낸단 말인가. 나는 이 걸기대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자, 다음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이제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 혈서 쓰기 시작. 혈서 쓰기 체크. 여러분 어떤 사건이 등장해? 혈서 쓰기라는 사건. 여기서 뭔 내용 나와? 제가 굳이 다 읽진 않을 건데 이건 뭔 내용이 있어? 형이 나와. 그래서 뭐해? 10개 다 하고 10개 다 해버려. 됐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 그냥 형이 뭐 한 거야? 혈서를 쓴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북진통일 이렇게 하고 나서 하겠냐고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나는 어떻게 했어? 빠져나왔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잘 봤어? 잘못 봤어? 잘 봤어. 잘못 본 게 아니라 잘 봤어. 그게 누구였어? 창건이 형이었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 이제 그렇게 막 별로 막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혈서 사건 이후로부터 창건이 형은 자기 몸 안에 있는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씩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코풍개기를 후려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서 형은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바뀌어 버렸어. 여러분 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용당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걸구대회가 3일에서 4일마다 한 번씩 있을 때마다 형의 상처난 손가락은 계속 아무 새가 없었어. 걔가 또 뭐 한 거야? 또 혈서 쓰고 또 혈서 쓰고 또 혈서 쓰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식당에서 허드제비 심부름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손님으로 격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형은 애국학도로 활약하고 있나요? 활약하고 있죠. 어떻게? 손가락 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권력층에 편승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뭔 일이 있겠습니까? 형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봐봐. 읽을 때 보기 활용해야 되잖아. 형이 어떻게 이용당했냐고. 어떻게 이용당했어? 혈서를 썼다고. 혈서를 썼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써? 맨날 썼다고. 나는 이해해 못해? 이해 못해. 이 사람은 풍자하고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이 형은 어떻게 된다고? 몰락해. 그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몰락 아직 안 나왔지? 몰락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을 만들어 간다면서 창권이 형이 햇질력 따다가 갑자기 고등학생으로 변해갖고 돌아왔어. 이 형 학교 다녀 안 다녀? 학교도 안 다니는데 얘가 갑자기 고등학교 옷 입고 다니면서 맨날 이 표딱지 닦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이 어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단번 걸기대회부터는 내가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까지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나버렸대요. 결국 얘가 권력층에 편승하는 거죠. 이제 내가 메가더한테 보내는 거 한다고. 자, 그리고 형은 교표 닦기를 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서 더욱더 공력을 들여 삐까번쩍 광을 내. 여러분 이 회중시계가 뭐야? 권력층에 편승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 끝까지 메시지가 맞다고 우김질을 계속했어. 나한테. 메시지가 맞죠. 근데 왜 멧돼지라 그러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중략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어떻게 됐어? 몰락해요. 어떻게? 어떻게 돼? 시위대에 선두 서가지고 어떻게 됐어? 중상을 입게 됩니다. 몰락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서는 어떤 입장이 됐어? 눈에 가시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기 전에 나한테 막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뭐 보여줘요? 마지막에? 시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난 이 소설 볼 때 나는 좀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조금 정치적으로 말하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찍고 있어. 끄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옳았어.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소설이 끝나겠죠. 형이 몰락하고 끝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보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야. 자, 형이 걸기대회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여기가 권력층에 편승하면서 가짜 고등학생 행세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애가 완전히 걔한테 물려가지고 반병신이 돼서 몰락을 한 다음에 그 모습을 우리는 풍자하고 있다고 했어. 누구의 눈으로? 어린 소수자의 눈으로. 누가? 보기가. 그리고 그렇게 우린 읽었어. 오케이? 이거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자, 1번 봅시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멧돼지 보내기. 걸기대회 희화화. 맞아요? 틀려요? 여기 희화화가 뭐냐면 웃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적으세요. 웃기게 만드는 것. 자, 여러분 좀처럼 아물새가 없는 손가락들은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의 증거지만 이면적으로는 창권이 형이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인물임을 엿볼 수 있나요? 네. 자,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당기는 것에서 지시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거 맞나요? 네. 자,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가 중상을 입은 형의 비극을 통해서 부질없는 욕망이 풍자되나요? 네. 여러분 유일한 전리품 회정시계는 전쟁 시기 애국학도로서 친념을 지키지 못한 창권이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정답 몇 번? 5번.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문제가 쉬워서요. 시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무슨 시점이에요? 1인칭? 자, 내가 설명줬지. 누가 누구 이야기? 내가 누구 이야기? 남 이야기. 여기서 남 누구야? 형. 정답 몇 번이야?
1번 끝. 1번 끝. 자, 여러분 보자. 4번과 5번은 몇 인칭이야? 3인칭. 4번은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좋아. 전지적 작가 시점. 다음에 여러분 5번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4번하고 1번 선택지 위주로 좀 보면 되고,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2번에 몇 번이에요? 왜? 그래, 지가 본 거야. 지가 봤어. 1번 봐봐. 경기대학 끝나기 전에 나왔지. 도망 나왔지. 그리고 혈서 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어? 지가 봤어. 다음에 심부름꾼 됐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지. 자, 다음에 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읽어 다시.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으면 다시 찾아. 그러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마지막 기억.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김빛의 교포. 여러분 이거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 사기인데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끝.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여기까지 하면 멧돼지 하나 끝나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잠깐 쉬겠습니다.